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와 또 미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물론 예상되어 있던 호실적이었지만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 위원님들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화요일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혼자서 시장 등 너무 어렵다, 위원님의 리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경제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배트맨 1시간만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위원님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만나 뵙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 이쪽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0시입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좀 더 방송 이외에 알찬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 더하기라고 채널 정확하게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알람이 간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삼성전자 영업실적이 나와주면서 물론 다들 알고 있었던 어닝 서프라이즈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이 막판엔 고꾸라졌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급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장전에 제가 카톡방에서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장 출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지수가 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수가 좀 흘러갔고 뭐 하락으로 마무리된 것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200선 자리를 돌파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2200선을 돌파하려면 충분히 뭐 구성되는 섹터군들이나 대장 그런 sek터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뭐 코로나 관련 이슈, 미중 무역 갈등도 한 번 더 좀 재점화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북한 관련된 이슈도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뭐 그래서 이제 성급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뭐 섹터군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런 섹터군에서 좀 팁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제 분석해드린 그런 부분에서는 섹터군들의 대장주, 그러니까 1등주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주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것들, 그 섹터군들에서 대장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섹터가 구축이 되면 2, 3등 대장주가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냥 가는 종목 섹터군에서 대장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5% 그렇게 수익 보려고 단기 대응으로 좀 매수를 진행하셨다가 아마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다만 이런 장이 굉장히 위험한 장인데 사실 이런 장에서는 뭐 할만하다라고 느끼게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개인 투자들을 계속적으로 급하게 만드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섹터군들이 그 한 종목만 가는데 그걸 못 잡으면 따라 사고 계속 순환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복리로 손실 대응을 하게 되고 일단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갈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눈여겨서 계속 보시고
성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지 마시고 지금은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언제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선 많이 얼어서 2000선에서 2200선까지는 좀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 자리 이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8월 달 정도에 하락장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상상하셨던 것 이상, 박스권 이상의 하락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성급하지 말자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8월에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시장 속에서 대장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섹터군들 안에서 좀 기준 없이 따라가만 가다 보면 대응이 더욱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과 함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7기법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 세 번째 기법을 벌써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위원님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운의 7기법 제3기법 이전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뭐 투자의 기준을 세우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맥락들은 뭐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굉장히 쉬운 내용들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복귀하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좋지만 그 전에 앞서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99%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1%는 기술적인 그런 분석들에서 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투자의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종목을 보실 때 이 종목은 내가 단기로 대응하려고 하는 종목인지 내가 중기로 혹은 스윙으로 보는 종목인지 아니면 장기로 좀 끌어가려고 하는 종목인지 를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기 종목들은 낙폭이 뭐 5에서 10% 정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윙도 뭐 이 구간 안에서 거의 움직이는 경우고 다만 이제 중장기 종목들, 장기 종목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 종목들은 뭐 50에서 많으면 70%까지도 꺾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마음을 드셨으면 파동을 굉장히 큰 차트 흐름을 보신 거잖아요.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낙폭이 사실상 크게 발생을 합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나는 이 파동 자체를 감내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도 마음을 먹으셨는데 마이너스 10%, 뭐 20%에서 흔들리신다면 사실상 내 투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단기 종목들, 스윙 종목들 이렇게 나눠서 이 종목은 이렇게, 이 종목은 이렇게. 다만 기본적인 맥락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보되 내가 단기 스윙 관점에서 그 작은 미동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분산 투자의 원칙을 좀 철저히 지키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욕심 때문에 사실상 그러시는 건데 일단 분산 투자를 철저히 좀 지키지 못하세요. 욕심도 굉장히 많이 내시는 경향이 있으시고 비중 자체도 굉장히 50%, 60%. 그러니까 비중을 실으시는 거는 사실상 뭐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 종목에서 5종목 내외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게 좋고 뭐 1억 미만이라면 뭐 1억 이상이라면 조금 더 있으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1억 정도를 운용을 하신다면 세 종목에서 5종목. 다만 이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분산이 됐다가 좁혀졌다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산 투자의 원칙을 좀 철저히 지키시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 세 종목, 5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한 종목에 최대 20% 이상 저는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도 20%나 정말 한 25% 정도까지밖에 넣지 않거든요. 근데 간혹 50% 이상 뭐 종목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종목에 50%, 70% 이렇게 담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이건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한 종목에 국한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뭐 2,00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종목이 최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기업이 좋아?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카카오가 최고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비중을 뭐 100%, 80% 사실상 심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분산 투자의 원칙을 좀 철저히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익을 실현할 때 뭐 분할 매수를 써드렸는데 이거는 매수를 진행할 때겠죠. 분할 매수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분할 매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어떤 종목을 10%에서 15% 정도 담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번 매수할 때 5% 매수를 합니다. 이 종목이 뭐 사다가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5%의 비중을 5%에서도 3분할을 합니다. 뭐 지금 5,000원이라면 5,000원에 한번 사고 4,990원 네, 한번 사고 4,980원에 한번 사고 이렇게 분할을 해야 우리가 세력들을 이길 수 있거든요. 최대한 저점에서 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물대에 부딪히는 이 자리 여기까지가 사실상 사람들이 보는 목표가예요. 그럼 목표가가 다 동일하다. 그럼 여기에서 물량이 튀어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싸게 산 사람이 가장 여유롭게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대응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뭐 5%, 10%, 20% 이렇게 기준을 잡고 5%에서 기계적으로 3분의 1, 10%에서 3분의 1을 또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뭐 20% 이상에서 내가 전략 매도를 한다. 이러한 뭐 전제 조건이 좀 깔려 있어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략적이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기계적으로 이 부분은 하셔야 돼요. 뭐 분할 매수 자체가 좀 어려우시다면 분차트도 한번 잘 보시고 내가 이렇게 밴드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매수를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잡아서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는 분차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일봉에서 봤을 때 내 기준선에서 돌파하는 맥자리 저는 돌파하는 맥자리를 좋아하는데 일단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 나는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바로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자신의 이제 투자 기준을 좀 세우셔야 돼요. 뭐 3분할을 말씀을 드렸지만 4분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분할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투자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뭐 물론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다 사서 뭐 50%, 70% 비중을 실어서 다 올라오면은 정말 좋은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내가 다른 종목에 또 40%, 50% 그러니까 한 종목에 50%, 뭐 70% 이렇게 담으신 분들은 보통 종목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종목에도 뭐 50% 이렇게 들어가 계실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 묶여버려서 이게 떨어지는 저점 매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가 매수를 대응할 수 없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옴에도 내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도는 기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중에 따라서 이제 좀 연장되는 손상인데 환상을 갖지 말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뭐 비중을 다 실어도 있잖아요. 뭐 억대로 굴리시는 분들은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 종목당 억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 호가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환상을 갖지 말자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 몇 천만 원 뭐 넣으셨다고 해도 매수를 고점 자리에 해서 뭐 상한가 그러니까 30%잖아요. 어차피 위로 30%입니다. 그럼 냉정하게 내가 이 돈을 넣었을 때 난 오늘 뭐 차를 살 수 없고 집을 살 수 없어요. 냉정한 현실을 보시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욕심을 내서 내가 이 종목에 뭐 50%, 70%, 80% 아니면 내가 이 종목에 100%를 다 비중을 실으실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오히려 만약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식을 하시는 것보다 로또를 하시는 게 훨씬 맞는 것이고, 일단 너무 기대감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살짝 이제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목표가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종목의 흐름이 뭐 전고점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전고점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차트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 종목 자체가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목표 가격은 지금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가는 이 가격대가 맞습니다. 다만 저는 이 가격대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때 매물대가 쏟아져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가정을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일단 이 구간 정도를 현실적인 목표 구간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일단 이 구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또 내려가면 속상해 하실 거거든요. 어쨌든 환상을 갖지 말고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그런 기준점을 세워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성장 시대 종목은 압축하여 더 올라갈 섹터에 집중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인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성장이 굉장히 더디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올라갈 섹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을 한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러한 섹터군들에 관해서는 제가 주말에 강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과 경제 흐름, 그리고 차트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공부를 안 하고 뭐 난 매매만 하겠어, 그러니까 종목만 줘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리고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에서 살짝 흔드는 흐름, 아니면 혹은 많이 흔드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 아무도 버티지 못하거든요. 뭐 이런 종목을 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트 공부, 글이나 뭐 경제 흐름 같은 것들, 각종 기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신다면, 아, 이 종목은 이래서 이렇게 가겠구나. 그걸 도와드리는 게 물론 전문가의 역할입니다만, 어쨌든 자신이 본인이 아는 만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것과 스스로 이제 공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전문적인 전문가가 될 것이 아니라면, 다만 이제 기본적인 경제 흐름이나 그런 뭐 차트의 흐름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그런다면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세력들이 흔드는 그런 차트들은 좀 많이 보셔야 되고, 급등이 나온 차트들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없는 종목은 저평가라 해도 피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까지 설명드려야 하나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 사실상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급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주가는 성장성, 재료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차트의 흐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 지금 이렇게 추세 하락입니다. 계속적으로 상단에 부딪히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저평가라서 좋아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될까요? 나에게 수익을 내주는 종목은 이렇게 우하향 추세가 아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그 종목, 방금 전에 추세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보다 이것보다 이 종목이 덜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니잖아요. 이 종목 자체는 뭐 몇십 년을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마음을 먹으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한 10년 정도 보세요. 3배, 5배 갑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먹으시더라도 다음날, 다다음날 막상 이런 게 현실로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거든요. 어쨌든 수급 거래량은 꼭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의 기준을 세우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더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주식 투자 원칙을 세워라. 아까 말씀드렸던 명확한 기준과 함께 매수 매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시점까지 정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정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명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그냥 내 느낌상 사람들이 사니까 지금 호가가 움직이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뭐 20%, 30%, 20%에서 22%, 뭐 25% 이렇게 가고 있는데 30%가 갈 것 같아서는 사실상 명확한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5%를 갔으면 다행이지만 30%를 갔으면 다행이지만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99%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없어요.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사니까 사고. 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식만 하면은 욕심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걷어내시는 분들께서 사실상 주식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까지나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스스로 잘 소화하시면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바이오 섹터에 국한해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 섹터 뭐 어떤 뭐 셀트리온 뭐 신라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만 다 매매를 하시고 나는 분산 투자를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죠. 뭐 바이오 20%, 뭐 IT 20%, 4차 산업 20%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 그리고 자산, 그리고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관점에서 내가 가는 종목,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 가는 종목, 중장기에서 가는 종목 다 나눠줘야 됩니다. 모든 종목이 다 단기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수익도 잘 안 날 뿐더러 어쨌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분산 투자를 좀 잘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을 세우자는 여기서 넘어가고 일단 행운의 7기법, 3기법입니다. 일자형 패턴인데 뭐 쉽게 일자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보를 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형 패턴은 5일선, 11선, 21선이 일자로 쫙 흘러갑니다.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5일선, 11선, 21선을 좀 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자로 흘러갑니다. 이평선들이 수렴해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선, 11선, 21선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어지는 패턴이다. 보통 이런 경우 장대 양봉이 뜨는 모습을 보이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 굉장히 쉽죠? 근데 이런 자리를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냐? 이 횡보하는 구간 자체가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횡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건데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네,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형 패턴이 있고 그 간혹 진폭이 발생하는 그러한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자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걸 빨랫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일단 여기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캔들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평선들은 수렴을 하고 있지만 이 캔들 자체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랫줄에 뭔가 이게 걸어 놓은 것 같잖아요. 캔들을. 그래서 빨랫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꽈배기형입니다. 꽈배기형. 꽈배기형은 뭐냐면 이렇게 이평선들 수렴해서 일정 그 구간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간혹 이탈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동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봉의 모습이 진폭이 있다면 살짝 미동 정도가 발생을 한다. 여기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러니까 미동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꽈배기형, 뭐 뒤틀림이 많고 흔들림이 많은 거는 사실상 일자로 횡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자형 파동, N자형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서 N자형 파동이 이렇게 나올 때 네, N자형 파동이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이건 저번에 한번 십자선을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십자선이 뜨고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이 기법과 이 기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사실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학 공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뭐 지수와 로그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씩 배우죠. 수학을 배울 때 아마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저도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학교를 나온 지 오래돼서. 일단은 지수와 로그 뭐 이런 식으로 과정들을 배워가죠. 그러니까 이 기법, 1기법, 2기법, 3기법 이런 것들은 뭐 지수, 로그 이런 것들을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주식이 어려운 건 그거에 따라서 응용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왜 어려웠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수 문제면 지수 문제만 나오면 되고 로그 문제가 나오면 로그 문제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뭐 지수가 나왔다가 로그가 나왔다가 뭐 미적분하고 섞여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정립을 잘 해두셔야 되고 뭐 기법을 제가 이거는 3기법, 이거는 2기법 이렇게 나눠드리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참고해 주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이 기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던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 게 1번입니다. 그럼 이거는 3기법에서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제 2기법에서 여기서 십자선이 뜨고 상승이 나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하단에 2번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얼마 정도 상승하냐가 횡보를 해가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이 자리 자체는 조금 더 기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제가 힌트를 드릴 것이고 어쨌든 기준선은 11선이다. 라는 점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양 자체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징은 보편적으로 5일선, 11선, 21선이 밀집된 패턴이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해간다. 단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일봉상 박스권 흐름을 만들다. 박스권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길게 봤을 때 이 구간이지만 작은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수렴 패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진폭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배열 상태에서는 빈번히 나오고 있고 간혹 역배열에서도 포착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응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법 강의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배열은 정말로 추세 하락 그리고 기술적인 눌림에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3기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삼각형 수렴과 빨랫줄은 엄연하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공략 포인트는 5일선, 11선, 21선 제가 이거 칸을 좀 비워놨는데 일단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미동이 발생하는 그 캔들 하단부에서 매수를 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 자리에서도 한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손절 구간은 언제이냐 이 선을 이탈한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일단 기계적으로 덜어낸다. 이 기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추후에 이제 7기법 7강의에서 좀 응용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행운의 7기법 오늘은 여기서 3기법 일자형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 기법 강의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운의 7기법 중에 3기법까지 들어봤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는 강의였는데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종목에 이 기법을 적용해 보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이라고 노란톡에 검색을 하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오늘 밤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위원님께서 이 배트맨 방송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혹은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통해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유튜브 채널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 10시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들어봤으면요. 저희는 오늘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 오늘 3기법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전장에 올랐다가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내일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업종 중에서도 많은 업종들이 움직였거든요. 오늘은 어떤 업종과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어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사실 갈 수 있는 종목 섹터군들은 사실상 정부 정책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관련 백신주들밖에 없습니다. 일단 다른 종목들은 뭐 올라간다고 사실상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 정책 섹터군들에서도 이제 대장주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지금 뭐 4차 산업이나 이런 관련주들 지금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다소 이제 기간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는 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관련주들도 일반적인 그런 백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실질적인 백신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좀 보셔야 추세를 좀 많이 상승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정부 정책 관련주들도 지금 눌림 구간을 지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굉장히 어떤 섹터군들을 보시라라기보다는 섹터군들에서 대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만약에 내가 대장을 찾을 수 없고 그렇다고 내가 2, 3등을 따라가면 수익을 내겠지라고 하셨다가는 아주 큰 코를 다치고 좀 손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대응을 하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한 섹터군은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백신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주이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대장주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앞으로 좀 확실히 갈 섹터군들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백신이고요. 또 그 다음이 정부 정책 수혜 관련주들인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럼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백신에 그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동물 백신주들도 움직이긴 했는데 특히 코로나19 관련돼서 백신이 나온다면 이 종목들이 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물 백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그런 백신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좀 섹터군들이 묶여 있거든요. 뭐 흑사병 관련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겹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그죠?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백신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스크, 제지, 물류, 뭐 진단키트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사이클이 완성이 될 때는 다시 백신주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백신주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만 그 백신은 처음에 움직였던 그런 백신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코로나 백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좀 특징으로 봤던 종목은 일단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저도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던 종목이 있고 오늘 굉장히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네. 다행히도 좀 대장주로 움직여주면서 일단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갔다가 좀 상한가를 달지 못하고 좀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금 자리도 충분히 괜찮고 지금 오늘 이 섹터군에서 얘만 좀 강하게 유독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오늘 신고가도 달성을 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풍제약 관련한 그 렘데시비르 관련한 그런 종목이 좀 이슈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오늘도 많이 상승을 줬지만 추가적으로 내일 시가 정도가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단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 4만 원짜리를 돌파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오늘 종가 정도 자리에서 내일 시가에서 시작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간다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마 한번 흔들어 준다면 35,000원 정도까지 한번 흔들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건데 그때 나온다면 일단 목표 가격은 41,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손절가는 제가 이게 만드는 그 봉의 중간부를 잡아드린 거거든요. 일단 45,000원이 이탈이 되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눌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 갈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기계적으로 좀 손절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신풍제약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느긋하게 지켜보자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종석 위원님이 시장에서 눈여겨봤던 업종과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백신 관련주 중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신풍제약 꼽아주셨습니다. 4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격 전략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41,000원 보고 계시고 손절가는 35,000원 잡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위원님과 함께하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 정책 수혜주나 아니면 코로나19 백신주 둘 중에 이제 하나의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앞으로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는 이 둘 중에 속하는 종목인가요? 네, 정부 정책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일단 풍력 관련해서도 묶여 있고 셰일가스에서도 좀 묶여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종목명 자체는 우림기계라는 종목이고 일단 지금 바닥을 다지고 그 3일 전에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윗꼬리를 달고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에서 5일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짧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3,600원 구간 그 매수 구간은 오늘 자리 아니면 3,250원 정도 자리에서 한번 흔들어 줄 때 천천히 한번 진입해 보시면 짧게 잘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서 3,060원 정도 5일선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이제 손절가도 짧게 목표가도 짧게 좀 먹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구간을 제가 짧게 잡아드린 건 사실상 상승할 그런 구간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뭐 4,000원, 5,000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될 건데 다만 지금은 매물 구간에서 좀 박스권을 뚫고 나올 수 있을지 좀 간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관점에서 3,600원 기계적으로 목표 구간 잡아드렸으니까 저 구간에서는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는 우림기계였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풍력 관련주로도 묶이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풍력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뭐 지형 특성상 뭐 그렇게 풍력 관련주들이 잘 갈 만한 환경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우림기계가 앞으로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다면 어느 부분에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일단 풍력 말씀하신 뭐 풍력이나 태양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뭐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지원을 하고 태양열 관련해서도 사실 10년 전 그 전부터도 굉장히 좀 노래를 불렀던 그런 부분인데 아마 OCI라는 종목도 다 아실 거예요. 네네. 일단 태양열 관련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저는 되게 안타까운데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일어나면 신생으로 지어진 뭐 아파트들이나 그런 단지들에서 태양열을 좀 설치를 하고 같이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없었거든요. 정책이랑 실질적인 그런 것들은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도 발전을 사실상 하지 못했고 풍력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이제 지금은 시장 자체에 공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가 이끌었던 섹터군들 그리고 17년도, 18년도 그러니까 18년도부터 한 19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끌어왔던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 주도하는 섹터군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반등을 강하게 좀 시장을 이끌어왔던 4차 산업 관련 군들이 추후에 시장을 이끌어갈 거지만 지금은 박스권에 또 지지부진하게 좀 흔들리고 있고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잘 옮겨가지 않거든요. 주식은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질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 공백 동안 정부 정책이나 대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거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주가는 그 기대감과 좀 선반영되는 걸로 올라갔다가 결국에 이제 거품이 꺼질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건데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 그런 뭐 정부에서 돈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표면적으로 하는 척은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짜로 하나 보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선반영 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소차나 풍력, 태양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의 흐름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군들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할 뿐인데 일단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공백이 이제 있는 공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노려보자라는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우림기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600원, 손절가 3,06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공백을 좀 노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기계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좀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베스트 공략주에 대한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주셨던 게 우진 BNG인데요. 이게 바로 동물 백신 관련주란 말이죠. 만약에 네. 지금도 갖고 계시다면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동물 백신 사료 관련주인데 일단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나오면서 일단 상승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날 한 13% 정도 일단 상승을 좀 강하게 했다가 지금 좀 눌리고 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자리에서 윗꼬리를 달아서 매도를 진행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시간적으로만 조금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뭐 못 갈 종목은 아니고 다만 시간적으로 조금 더 갈 것이다.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까지만 보시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보름에서 한 달은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버텨가기 힘드시다 하시면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보시고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시고 정말 추세 상승은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말씀드렸던 가격대 이상 그리고 4,000원, 5,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시간적으로만 좀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그런 비중이 아니시라면 천천히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진 BNG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물 백신 관련주에서 이제 우진 BNG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동물 백신 관련해서 중국에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종목이 이 섹터군의 대장주인 건가요, 위원님? 아,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 거는 이제 흑사병 관련을 말씀하시는 네네. 건데 관련이 일단 그 종목과는 관련이 없고 네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돼지 사료주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 네. 일단 흑사병 관련해서는 우정바이오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정바이오도 이제 그저께
좀 타점이 나왔었고 어제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을 한 다음에 오늘도 이제 상승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좀 많이 흔들면서 올라가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 11,000원 그 이상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흑사병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장 자체에 그렇게 이슈를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건 그만큼 이제 가려고 하는 섹터군들이 굉장히 부재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매집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차트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다만 천천히 뭐 만약에 끌고 가신다면 한 11,000원 전고점 정도 아니면 전고점을 넘어주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정바이오 자체가 움직일 때는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움직이는데 올려줄 때도 이제 꼬리를 달고 눌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단기 대응을 하셨다가 물리면은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 대응하면서 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 흑사병 관련해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정바이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확실히 6.76% 상승을 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면 물리기 딱 좋으니까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난 베스트 공략주 중에 또 하나 만나봐야겠죠. 아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앞으로 잘 갈 종목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는데 만약에 아톤 그때 공략을 했다면 어떻게 좀 AS 받아볼까요? 네, 아톤도 기존에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삼각형 수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차트를 지금 수정하진 않았는데 기존에 이제 거졌던 그런 선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수렴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이제 수렴을 했고 꼭대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하면 제가 기법이 맞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고, 상승하는 폭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천천히 모아가고 기간적으로만 투자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35,000원 정도 자리 한번 보시고 저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끌어가시는 방향도 괜찮고, 만약에 좀 쉬어가는 자리가 난 싫다, 그냥 저 자리에서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갭상승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눌려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좀 그런 게 싫다라고 하시면 35,000원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고 다음에 다시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차트 보시는 분들이라면 행운의 7기법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지금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10시에 위원님께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위원님, 유튜브에서만 또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경제TV 더하기 만약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오늘 이따 10시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네, 방송에서 하지 못한 뭐 기법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뭐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행운의 7기법? 네, 네. 그 3기법에 대해서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말로 글로 이제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선을 그어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어떤 섹터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일단 강연에 주말 강연에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10시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위원님께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s go again.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